광주시의 생활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1,400여 톤. 이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연료화되지 않는 잔재물은 자치구별로 민간업체에 맡겨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면 이 매립 방식이 금지됩니다.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각을 끝낸 쓰레기의 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게 된 건데요.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형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는 머지않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면서 하루 6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 후보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원한 7곳 중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된 북구 장등동과 서구 매월동, 광산구 삼도동.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월동은 약 25년 전에 생긴 하루에 100톤 정도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 민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5년간 충분히 광주의 이제 쓰레기 처리 시설로서 역할을 했고, 주민들은 그동안 그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축적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은커녕 이런 게 또 오히려 6배, 7배가 더 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참 황량합니다. 여러 문화재를 포함해서 정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주민하고 이런 방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후보지로 선정된 매월동의 경우 이미 민간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비산먼지에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농사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인근 중고차 판매 단지도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비 오고 그런 날은 막 이렇게 냄새가 엄청 이게 밑으로 깔아지기가 심하고, 또 이렇게 한 번은 차량에 이렇게 이래 분진 같은 막 이상한 거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몇 번도 민원도 넣고 그랬어요. 차에 막 먼지가 있으면 소비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막 달려 나와서 막 그 전에 차를 닦을 때도 있었고. 실제로 닦다붙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물티슈로 닦아보니 검은 먼지가 한가득 묻어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월동은 군 비행장 고도 제한 구역에 해당돼 굴뚝 높이가 45m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직접적인 대기 오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굴뚝이 낮기 때문에 이러면 바람의 영향에 상관없이 1km에서 1.5km 내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고 3km는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풍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데, 굴뚝이 낮으면 바로 인근에 직접 피해가 오기 때문이죠. 다른 후보지의 상황은 어떨까? 삼도동에서는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몇 명이 몇 프로 했느냐도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쪽에 주택도 없어. 단 X의 병을 하고 그러면 X이 32명인데 나머지 프로테지 누가 찬성했냐 그 말이에요. 소각장 건립 예상 부지의 반경 300m 이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2곳이나 걸쳐 있는 삼도동.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도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주민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입소자 대부분 반대의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소아성가리 한 사람입니까? 입소돼 있는 사람들이 32명인데 특수성 때문에 32명이 다 찬성하는 걸로 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했던 겁니다. 광주시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거주 세대는 아니잖아요. 신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특수한 사정이라고 봤어요. 저희는 거주 세대가.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라고 돼 있는데 그 거주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그 형태라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거주 세대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좀 고려를 했다는 부분,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결정한 내용이라고 답변한 광주시. 광주시의 불합리한 처사에 장애인단체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찬성을 하지 않았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투표는 하긴 했는데 반대로 던졌는데 무시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제가 볼 땐 장애인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거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 사람들, 이 장애인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인권을 완전히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이 뭔 인권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장등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미 변전소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소각장까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통난만 해도 엄청 복잡합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하루에 지금 현재 그 소각장이 유치가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하루에 300대 이상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오. 북구 지역이 어느 정도 교통난이 심해져 볼지, 그리고 그 냄새며 뭐며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30년 전에 우리 석곡동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진 바가 거짓없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뭐 암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알 수 없이 많이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에 광주시에서는 환경 오염 관련 우려는 최신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일축하며 소각장이 지역 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 1,0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 200억 원, 지역 주민 수건 사업비 300억 원에 특별지원금 500억 원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지금 이 소각장은 다른 지역도 다 도심권 안에도 있고 해요. 이 사업비 플러스 뭐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인센티브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지역 발전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소각장 지붕 위에 스키장을 얹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였고 소각 과정에서 회수되는 에너지는 인근의 15만 가구로 보내져 주민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혐오 기피 시설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은 좋죠. 그러나 건강의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철거를 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비밀로 하면서 뭐 주변에 나가는 좋은 이야기 막 흘립니다. 뭐 그 지원금을 천억을 주네. 뭐 1년이면은 거기에 그 사용료 받은 것이 10억 이상 나오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네. 그렇지만 주민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SOC 기타 등등 이런 공공재 사업을 하는 것이지 주민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에게 무슨 큰 혜택을 주는 양 이렇게 사탕발림하고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그 주민들 간에 갈등 생기게 해서 편가르기 하고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보니 광주시가 제시한 각종 지원 혜택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인 상황. 시민단체는 정작 중요한 것엔 소홀한 채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그 시에서 이제 유치하거나 설치하려고 할 때는 응모 자격 조건을 구체적이고 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소홀히 되면서 이렇게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라 볼까 반발이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광주시의 소각장 후보지 공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모호한 세대주 기준으로 신청한 6곳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12월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공모 과정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50%가 찬성하면 뭐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300m 범주를 벗어난 400m, 500m 주민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자격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걸 알다 보면은 오히려 더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격 요건 자체가 또 신청하는 요건 자체가 조금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심의 선정, 유치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하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데 찬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행정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공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대주 자격 요건.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행정기관이 입지를 이렇게 찾아서 결정을 하면 주민 동의 같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필요한 면적이 갈 수 있는 부지를 찾을 건데 지금 우리는 공모로 하잖아요. 지금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공모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인이 행정기관 자치구일 수도 있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민간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특수한 사정까지 다 이렇게 공모 요건에다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규 소각장 건립. 하지만 기피시설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장소 선정이 장소는 여기인데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가스가 뭐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저감할 수 있다랄지 뭐 없앨 수 있다랄지 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덮어놓고 구경하다가 결정되면 따라오세요. 이런 행정이 저는 너무나 무리스러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갈 요즘 주민들이 어디가 있어요.